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은요. 본투표 당일인 9일 오후 7시 반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 또는 열세자의 편을 드는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저희가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조사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칸타코리아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44.1%, 심상정 후보는 2%, 안철수 후보가 7.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지난달 27일부터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자, 지난달 24일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내용이라는 소리인데요.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야권의 지지층이 더 결집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저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결과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과반의 50%가 넘는 국민들은 그럼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신 것이고 네.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이 훨씬 높은 후보에게로 표를 몰아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 표가 당선되는데 당선자를 뽑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10년 전에 당시 이정희 정의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은 사퇴한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즉 보수가 더 결집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 다소 유리하게 나온 칸타코리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유세를 벌이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죠. 역시 칸타코리아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이 대선 후보들의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봤더니요. 이재명 후보가 29.7%, 윤석열 후보가 45.2%, 심상정 후보가 2.6%, 안철수 후보가 8.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요. 막판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이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특히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서울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긴 만큼 이긴다. 이렇게 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상호 본부장은 서울 판세가 중요하다. 서울을 이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서울 지역 지지율 격차가 15.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지지율의 격차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제 어제 공표된 칸타코리아 여론조사를 조금 보면요. 이제 그 단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칸타코리아가 2월 한 중순 10일경 한번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한 20일경에 조사한 거,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3차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그 정도 격차였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도 상승을 했고 윤석열 네. 후보도 정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른 여론조사처럼
굉장히 지금 저는 박빙 상황이 있다고 네. 보고요. 양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어제 그 조사 중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높지만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동안에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던 네. 그 20대 여성들이 네. 상당히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서울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하고요. 아마 서울은 아마 지지도가 얼마 전에 우상호 본부장도 얘기한 것처럼 한 4~5% 정도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고 뭐 그래서 어제 이제 3월 1일, 3월에 또 시작을 또 명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 박빙 네.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칸타코리아 여론조사와는 또 상이하게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럿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심상정 후보가 1.9%, 안철수 후보 6.7%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3.2%포인트로 박빙의 승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43.5%, 윤석열 후보가 48.4%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8.4%, 안철수 후보가 29.7%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글쎄요, 아직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저희가 단순하게 표 계산만 했다면 네.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 표 계산으로 단일화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단일화된 보수 야권이 통합된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그 의미, 그 명분을 쫓아서 단일화를 추진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단일화된 보수 야권이 하나된 힘으로 집권했을 때 이 심각하게 그 역전되는 이 여소야대 상황, 이것을 뚫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계속 추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일화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 소식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서울에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에서 3.1절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충 생각하고 대충 대통령 뽑으면 안 되죠? 한 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독하게 광화문에서 싸웠는데 다시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죠? 입으로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지나야 알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3학년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5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가 정말 팽팽한 접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선거 처음 겪어봅니다.
이곳 명동에서 한판승 3개를 받는 승리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상호 이 선대본부장이 언급했던 이 서울 지역 지지율과 관련해서 4%에서 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관련된 해당 여론조사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방송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이 통합정부론 카드로 제3지대를 자극하면서 중도층의 표심 끌어안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김동연 후보와 만나서 통합정부론 구상에 합의했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번 대선 전국의 시대 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기득권 깨기의 첫 번째가 정치 교체였습니다. 오늘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손잡고 하시죠. 네, 손잡는 걸 좋아하시죠? 네, 실력도 있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네,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모두들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자, 어제 이재명 후보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김동연 후보, 오늘 오전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치 교체 연대를 함께하자,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 일단 김동연 후보와 먼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이 생각을 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이 결국 어떤 특정 후보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네. 정말 저는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공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되게 구체적으로 당이 어떤 당론을 모아서 정치 개혁을 제안을 했고요. 어제 특히 김동연 그 이제 전 후보와의 5가지 합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타파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개헌,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그 우리의 핵심 현안인 교육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자. 결국 이제 공동정부를 함께 운영하자. 뭐 인수위원회에서 또 공통 공약을 함께 하자까지 매우 구체적인 어제 합의를 했고, 또 오늘 김동연 후보가 이에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누구든 간에 그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 개혁을 바랬던 많은 저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정말 정치 개혁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네. 정말 이번 대선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른바 반윤 연대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함께 뭉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상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다당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력이 작은 정당이다 할지라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를 이렇게 포위하면서 또 정치 개혁 제안 자체를 저희한테는 안 하고 딱 빼고 다른 당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양당제예요.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얘기들 그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술이라고밖에 저희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에 이어서 바로 이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이 지지 선언문이 대신 낭독됐는데요. 박 전 이사장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언코 이재명 후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데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먼저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거는 맞죠. 맞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그럼 어떠한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동생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떤 관계를 가졌었느냐, 그리고 그동안 많은 돌출 행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분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게 어떤 상당히 진영 논리, 그러니까 한쪽의 생각만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나, 그다음에 지지 의사를 뭐 항상 고정불변인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좀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지만 상당히 그 어떤 의원 확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실용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에는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생각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뭉치자라는 이 반윤 연대.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김동연 전 총리는 화답을 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한대요.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한대요. 진실을 해야죠. 안 한 게 문제죠. 다당대로 가야 됩니다. 양당 몰아주시면은 양당 독점 정치 되지 연립정부 통합정부 됩니까? 기득권이 아닌 심상정에게 표를 몰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다당제도 앞으로 꽃피울 수 있고 연립정부도 가능한 거예요. 심상정 빼고 연립정부가 성립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자, 다른 후보들보다 심상정 후보가 더 가깝다고 물리적으로 저는 느꼈는데 심상정 후보의 마음은 돌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 한 20년 이상 있었지만 상당히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있었고요. 항상 이제 그 진보 정당과 이제 연대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양당 체제에서 좀 입지가 좀 좁아졌고, 아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진보 정당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특정 후보하고 좀 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4번째 출마고 끝까지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개 지지를 표명했던 연예인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 현장에 나서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구마적으로 20년을 살고 배우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참겠습니다. 이 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를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이니까. 근데 원종 선배님은 처자식이 계신데 저는 장점이 또 처자식이 없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3.1절을 맞아서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참 많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SNS에 올린 시가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 의원은 호국 선열들을 기린다면서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시를 공유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이 X표 처리된 아주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있었던 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를 썼던 정호승 시인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시인데, 자, 이병헌 의원 역시 이 글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모욕해서 어떤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실수나 판단 착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하셨군요. 근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 시를 올려서 누가 좋아할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병헌 의원이 시의 맥락을 이해 못하고 저 글을 올렸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는 싶은데, 다만 이제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를 공격하면서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족이 이제는 열사로도 이해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반발이 있었단 말이죠. 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거나 언급을 하실 때는 주의해서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선거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병헌 의원 본인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